15주차 강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다양한 캔에 대한 학습을 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피드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리가 베이직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캔은 와이어드 엔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캔버스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캔버스 자체가 리세시브 상태, 즉 열성 상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캔버스에 있는 모든 어떠한 노드들이 캔버스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도미넌트 값을 하나만 보내더라도 그 캔버스를 장악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캔의 피지컬 레이어들은 와이어드 엔드 구조의 버스 네트워크, 즉 커넥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 측면에서 한 비트 한 비트를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비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비트가 도미넌트인지 리세시브인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일련의 시간 흐름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비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비트를 먼저 싱크로나이징 세그먼트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동기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비트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싱크로나이징 세그먼트 다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냐면은 드라이버 IC 그리고 컨트롤러, 그러한 것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타이밍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프로퍼게이션 세그먼트다 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CPU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위상 지연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페이지 세그먼트 1이라는 개념을 가졌고요. 그리고 위상 지연 다음에는 그 비트에 대해서 샘플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연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샘플링하는 것을 샘플 포인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샘플 포인트 이후에는 인포메이션 단계라고 부르는 실질적인 비트를 연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상이 빨라졌다라든가 늘어졌을 때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 세그먼트 2라는 단계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징,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세그먼트, 페이지 세그먼트 1, 페이지 세그먼트 2, 이 네 단계를 우리는 비트의 시간을 계산한다. 그래서 노미널 비트 타임, 명목 이론적인 비트 타임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미널 비트 타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비트를 전송하고 비트를 분석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CPU 클락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CPU 클락이 빠르면 당연히 연산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요. 느리면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각 노드 내부의 클락 기반으로 이러한 노미널 비트 타이밍이 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미널 비트 타임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한 비트를 정의하는 이 노미널 비트 타임의 시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비트의 시간을 결정하는 노미널 비트 타이밍의 네트워크 품질이라든가 비트레이트, 통신 거리 등을 결정짓는 요소가 결국 비트 연산 시간, 노미널 비트 타임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이론적으로 최소 시간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니멈 타임 퀀텀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시간 단위를 미니멈 타임 퀀텀이라고 불렀고요. 이것을 싱크로나이징 세그먼트를 1 타임 퀀텀이라는 단위로 형성을 했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타임, 페이지 세그먼트 타임, 페이지 세그먼트 2를 각각 타임 퀀텀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미널 비트 타임이다. 노미널 비트 타임에서 정의된 타임 퀀텀, 최소 미니멈 타임 퀀텀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시간을 잠깐 분석하면 이 노미널 비트 타이밍은 최소 싱크로나이징 부분에서의 1타임 퀀텀, 프로퍼게이션 세그먼트에서는 최소 1부터 8개의 타임 퀀텀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페이지 세그먼트도 1타임 퀀텀에서 8개의 타임 퀀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그먼트 2는 최대 25타임 퀀텀 중에서 앞에서 소비된 싱크로나이징 프로퍼게이션 페이지 세그먼트 1에서 소비된 타임 퀀텀의 개수를 뺀 값을 페이지 세그먼트 2의 타임 퀀텀에 우리가 해당하기로 했죠. 그래서 전체 맥스 25개의 타임 퀀텀 안에 싱크로나이징 프로퍼게이션 페이지 세그먼트 1, 2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타임 퀀텀은요, 결국 베이직하게 CPU 클락의 디펜던트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 타임 퀀텀에는요, 기본적으로 샘플링 포인트 이후에 실제 연산을, 그 비트가 무엇인지 연산을 하는 과정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타임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최대 2 타임 퀀텀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세그먼트 2 자체는 굉장히 타임 퀀텀가 여유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우리는 그것을 노미널 비트 타이밍의 시간을 결정해주는 타임 퀀텀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러한 시간에 대한 비트를 연산하는 시간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실제화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노미널 비트 타임을 계산하는 시간의 실질적인 연산이 시작된 것은 SJ1000이라는 캔 컨트롤러가 등장한 이후부터 그것을 노미널 비트 타이밍의 타임 퀀텀라고 부르지 않고요. 타임 세그먼트라고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임 세그먼트 1, 타임 세그먼트 2 이런 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냥 타임 세그먼트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JA1000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캔 컨트롤러 이후에는요, 싱크로나이제이션의 그냥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퍼게이션 딜레이와 페이지 세그먼트 1을 타임 세그먼트 1이라고 우리는 명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2를 타임 세그먼트 2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SJA1000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노미널 비트 타이밍을 연산하는 방법이 대두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트를 계산하는 시간은 어떠한 팩터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노드와 로드 사이의 시간 지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분석했는데 노드 A에서 로드 B까지 데이터를 주고 또한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 받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그거에 대한 지연 시간 컴펜세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노드 A에서 어떤 리모트 요청하는 필드, 리모트 프레임을 버스에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스타트, 즉 스타트 오브 프레임, 도미넌트 비트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는 먼저 마이크로 컨트롤러, 캔 컨트롤러가 캔 트랜시버 드라이버에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발생한 다음에 드라이버 A는 캔 버스에
피지컬 내역으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 can high, can low로 데이터를 변형시켜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변형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캠퍼스의 도미넌트 스타트업 프레임을 진입을 하기 위해서도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모트 프레임의 캠퍼스를 이용해서 노드 A에서 노드 B로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 중에 노드 B는 그 리모트 프레임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필드를 내보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리모트 비트와 데이터 비트 간의 충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도미넌트인 데이터 RTR이 리모트 프레임을 쟁탈을 하는 과정이 거치겠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런 딜레이가 발생하고 다시 노드 B에서는 노드 B의 캔 컨트롤러, 캔 리시버, 그 리시버에서 다시 캔 트랜시버로 전환이 되고 거기에서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프로포게이션 딜레이가 발생하고 다시 캔 하이, 캔 로인 피지컬 레이어 시그널로 변형시켜주는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B에서 A로 비로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로드 A는 리시버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캔 하이, 캔 로를 다시 캔 드라이버인 리시버가 받아들여서 UART 통신으로 캔 컨트롤러가 전송을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노드 A에서 노드 B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컴펜세이션 시간을 2배 이상보다는 무조건 크게 책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 타임을 중재와 답신의 특성으로 인해서 곱하기 2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규칙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호 지연에 대한 특성을 한번 영역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TSD, TRX, TTX, TSD, TRX 이런 것은요 칩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프로포게이션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T 일렉트리라고 우리는 명명했고요. 그리고 이 버스인 전송선로의 미디움의 특성에 의해서 물리적인 특성에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드 A에서 노드 B는 이 물리적인 특성과 정기적인 특성들 그리고 최종 변환 시간에 대한 특성을 합한 거에 곱하기 2배를 해서 그것을 우리는 컴펜세이션 타임이다, 보상 시간이다, 중재와 답신의 특성이다 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캔의 비트레이트, 전송 시간, 전송 선로 길이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었죠.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x축은 길이고요, 미터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비트 퍼 레인, 초당 몇 비트를 전송할 수가 있느냐 비트 퍼 레인이 가졌었고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역비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영역을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인 10m 이내인 경우에는 미니멈 비트레이시 1.6Mbps 시간을 갖는 영역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40m에서 530m 범위는 1Mbps에서부터 125kbps 보다 큰 250bps, 죄송합니다. 270m로 정의했죠. 그래서 250 기준으로 250kbps보다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으로 두 개로 나눴고 그리고 1메가보다 높은 영역으로 세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송 선로에 따라서 1.6Mbps의 속도를 나오는 영역과 250km에서 1메가,
즉 270m에서 40m의 전송선로의 길이를 나눈 영역과 5kbps에서 125k bps즉 530m에서부터 10km까지의 전송선로를 나누는 거리로 우리는 이러한 시간대 전송선로에 대한 시간대 전송 레이스에 대해서 비율을 살펴봤었습니다. 1차 서머리와 그리고 강의에 대한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